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한국에게 영원한 형제의 나라인 터키, 이제는 국호가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25년 전 터키에서 서울대 장학생으로 유학을 왔다가 형제의 나라 매력에 푹 빠져서 귀화를 했고, 이제는 한국과 외국 기업인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신환 GBA 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미 우리 오신환 회장님을 많이들 아시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따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만, 먼저 GBA, 영어로 글로벌 비즈니스 얼라이언스로 돼 있어요. 이 GBA가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한 25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25년 됐지만 한 20년 전까지는 사실은 이 외국인 중에 사업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노동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 우리나라 이미지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기업 대표님들 한국에 와서 이제 살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GBA를 만들기 전까지는 이 외국인 사업가들은 자기 국가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모임도 하고 어떤 협회 같은 거 만들었는데, 우리는 다 같이 만나는 어떤 모임 같은 게 없었습니다. 글로벌하게 만나는 모임이 없었는데, 되게 모임들은 소모임밖에 안 돼 있었지만, 저희가 그것도 좋지만 다 같이 만나서 대한민국에 어떻게 우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수출이나 수입 부분이나 투자 부분에 어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어떤 협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끼리끼리 만나는 것보다 다 같이 우리끼리 만나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 알라이언스 코리아, GBA 코리아를 만들었습니다. 65개국에서 온 외국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업가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나라 숫자도 65개나 되고, 네. 지금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한 260명 정도의 활동이 많은, 직접 행사할 때마다 오시고, 그리고 특히 수출 부분이나 한국 기업들을 약간 외국에 진출시킬 수 있는 의도가 있는 아주 활동이 많은 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는 회원 수가 한 260명 정도 되고 있는데, 65개에서 오신 외국인 중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외국인 사업가들이 같이 있고요. 물론 한국인 기업인들 같이 우리가 회원으로 들어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약간 재미있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사관이 110군데 있는데, 대사관에 계시는 그 상무관, 특히 무역을 담당하는 상무관들은 이런 협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GBA를 통해서 각 대사관에 있는 상무관들도 우리 회원이 되면서 자기 국가와 한국 간에 수출 수입을 많이 할 수 있게 회원사가 됐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창업자분들도 저희 회원으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2019년 11월, 그러니까 코로나 발발하기 이전에 이제 만들어졌고,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산업부, 우리 정부 산업부의 네. 사단법인이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이제 만들어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의 세계화, 세계의 한국화를 기치로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우리 오신환 회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발생이 됐지만 또 지난 2년간 뭐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또 바빴고 성과를 내셨다면서요? 네. 네, 어떤 성과들입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운이 좋게 2019년 말에 창립식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한 3개월 전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오프닝 안 했었으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프닝 행사도 못하고 네. 활동도 못할 수 있었는데, 운이 좋게 2019년 11월 말에 저희가 오프닝 세레머니 했었는데 670명 정도의 많은 분들이 그날 오셔가지고 정말 축사도 많이 하셨고 아주 좋은 오프닝 했었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하자마자 많은 기획들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호텔에서 행사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가 많았지만, 그래도 항상 위기는 기회다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국 회원분들이
한국이 워낙 코로나 당시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안 좋았다가 그렇죠. 나중에 네. 뭐 진단 키트나 마스크나 방호복 같은 거 워낙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K 방역. K 방역으로 해가지고 네. 우리 외국 회원들한테 자기 국가에서 계속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출을 엄청 많이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회원님들도 이렇게 안 좋은 시기지만 그래도 한국이 워낙 잘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개인 방역 같은 게 네. 수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거 주로 좀 사각지대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좀 잘 안 됐던 뭐 유라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 쪽에 이제 K가 방역 물품들을 수출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 GBA 목표가 네. 한국의 세계화 그리고 세계의 한국화가 한국화. 슬로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한국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국내에서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만남의 장소가 GBA가 돼버렸습니다. 멀리 안 가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이 수출을 이제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외 전시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저희 슬로건은 굳이 그렇게 많은 특히 나라의 돈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게 해외 전시를 가기 전에 한번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서 한번 아이템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GBA 회원들을 통해서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슬로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의 한국화라는 건 어차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250만 명은 한국에 대한 만족도가 한 90% 이상입니다. 네. 다들 한국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자기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 국가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은 GBA 외국 회원들은 사실은 그 화장품이 제일 많이 있고요. 수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네. 두 번째는 의료기기 같은 게, 기계, 농업기계 같은 게 많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도 저희 회원들이 자기 나라, 자기 국가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은 제일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관광. 각 국가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이제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제일 이슈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GBA 목표는 선진국보다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네. 그 시장에 대한 약간 정보가 많이 없는 부족한 그 대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분야에 그쪽 대륙에 많은 집중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가 있고 발칸 국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남미 쪽, 그 카리비안 쪽도 사실은 아주 멋진 좋은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회원들은 그쪽 나라에서 많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까 이제 K 방역 물품 외에도 화장품, 식품, 뭐 농기계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 뭐 제품의 한국 제품의 질적인 우수성 이것뿐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회장님의 그런 공약, 수출 전략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탑 10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수출만 해도 뭐 700조를 넘게 엄청 큰 숫자가 됐었고 이 많은 사실들을 사실은 우리 외국인 회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국가 브랜드 가치가 저희가 지금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7위가 됐어요. 전 세계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나라가 어디냐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7번째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사업가들한테 아주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아이템이 얼마나 좋은지가 중요하지 않고 네. 대한민국이란 Made in Korea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너무나 가치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팔든 간에 우리 외국인 사업가들은 제일 사업을 재밌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또 이제 만들 때는 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품이든 의료기기든 네. 농업기기든 항상 품질이 좋고 가격은 물론 이제 그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해외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이랑 똑같은 품질이지만 가격은 그래도 한 20-30%는 저렴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적으로는 많은 사실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외국인들이 한테 GBA 가입에는 이제 뭐 상당히 그 뭐 제약보다는 이렇게 개방이 좀 돼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코로나 뭐 거쳤지만 설립 4년 차인데요, GBA가 그래도 안착하는 데는 우리 뭐 오신환 회장님이 그동안 쌓아온 뭐 경영
실력이 배경이 되지 않았나 경영 그 노하우가 싶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2011년부터 소위 그 케밥 레스토랑 캐르반 레스토랑을 지금 직접 운영을 해오시고 캐르반 레스토랑 그룹으로 이제 뭐 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또 직접적인 타격을 좀 네. 받으셨겠지만 캐르반 레스토랑 어느 정도 규모이고 좀 구체적으로 제가 케밥 말씀드렸지만 네, 어떤 레스토랑인가요? 사실은 GB를 제가 그 시작하기 전에 어차피 사업가로 한국에서는 거의 15년, 17년째 지금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음에 제가 수출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수입도 했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떤 투자가 있으면 좋겠다. 특히 터키, 튀르키예 음식은 세계 3대 요리 중에 하나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라 터키,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 케밥이라는 음식이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1년에 그 캐르반 레스토랑이라고 그 캐르반은 터키 말로 이제 대상 옛날에 시크로드에서 움직이는 그 사업가들의 카르반입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이태원에서 먼저 하나 열었는데 상당히 이미지가 좋았고 처음에는 저희가 10시에 문 닫았는데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11시, 밤 11시, 12시, 뭐 1시까지 오니까 저희가 2시까지 했다가 한 7, 8년 전에 24시간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태원에 3개 매장이 24시간 되고 있고요. 캐르반 그룹은 코로나 직전에 18개 저희가 매장이 있었고 거의 한 200명 정도의 직원들이 같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코로나가 정말로 너무나 힘들었고 한국 식당들은 그래도 뭐 배달이나 택배 같은 게 배달이 있으니까 장사를 잘했지만 한 한국 사람이 터키 레스토랑에 가는 목표가 사실은 분위기 때문에 가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배달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2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고요. 저희가 8개 매장을 좀 아쉽게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데 저희가 아주 안쪽에 좋은 매장이 있었는데 모든 매장들이 문 닫았으니까 저희가 나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대만 타이페이에 또 매장 하나 열었습니다. 캐르반 그룹은 지금 현재 한 120명 정도의 우리 가족 식구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20명 정도는 터키 요리사 분들이 같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관리팀은 한국 분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캐르반은 2019년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150만 명 정도의 그 손님을 받은 레스토랑 그룹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성장을 시키셨는데 괜찮은 숫자인데 사실은 2020년에는 목표가 200만 명이었는데 코로나가 시작하니까 저희가 안 됐지만 저희 슬로건은 한국에서 터키를 좀 체험할 수 있는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분위기도 보고 음악도 듣고 터키로 이제 액세서리가 잘 돼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도 보면서 형제 국가인 터키, 튀르키예를 사랑할 수 있는 레스토랑 만들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 오신 그 손님 중에 60%가 한국 분들이시고요, 40%는 외국 분들입니다. 지금 그 캐르반 레스토랑 그룹이 파는 음식이 다 할랄 푸드인가요? 맞습니다. 저희 매장은 할랄 인증을 받은 매장이고 할랄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오 회장님이 할랄 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던데 그러면은 이 할랄 푸드를 찾는 내국인 아까 고객의 60%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도 할랄 푸드를 많이 찾고 있는 거네요. 할랄 시장은 사실은 규모가 큽니다. 2020년 데이터를 봤을 때는 800조 원 정도, 1년에 800조 원인데 그 800조 원 중에 반 정도는 관광 산업이고요. 나머지 반은 이제 제품을 이제 수출 수입하는 그 숫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할랄 개념은 좀 잘 제대로 이해가 안 됐지만 약간 오해받은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지금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거의 한 20억 정도, 20억 인구가 지금 57개 정도 되는 나라에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갈 때는 무조건 먹는 음식은 할랄로 돼야 되고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도 그 안에다가
할랄이 되지 않는 곳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믿음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늦지 않게 특히 화장품 부분에 건강식품, 약품 같은 게 저희가 좀 집중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할랄 분야에 좀 많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는데 할랄 분야는 사실은 이걸로 끝이 아니고 펀드, 주식 같은 것도 많이 사실은 활발하게 잘 돼 있는데 아, 그렇군요. 예, 우리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근데 사실은 영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벌써 할랄 주식이나 펀드, 보험 같은 거는 너무나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중동 쪽에 있는 투자자들이 홍콩이나 영국 같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몇 개 대학교에 할랄 관광 산업 해가지고 대학원 과정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없지만 저희가 사실은 많이 늦지 않게 이런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론 제가 아까 모두의 시청자분들이 이미 뭐 회장님을 아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무리 기화를 2008년에 하셨더라도 놀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있었겠죠? 아, 예. 저는 97년에 처음에 한국에 오게 됐었습니다. 25년 이제 끝났고요. 처음에 사실은 한 3, 4년 살다가 터키 다시 돌아가서 그 부모님이 무조건 터키 와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저를 한국에 보내셨으니까 저는 약속을 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한국에서 살면 다시 자기 모국에 태어난 나라가 포함해서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약간 속담이라고 할까요? 제가 만든 속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단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3, 4년만 살면 다른 나라에서 살기가 쉽진 않아요. 예, 그 정도 한국의 매력이 예, 매력이 있고 특히 외국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안전하고 어디 가도 다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간에 모든 게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3년이 금방 지나갔는데 터키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아주 좋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네.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튀르키예 대표팀이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48년 만에 터키 대표팀이 처음으로 이제 그 월드컵 진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조직위원회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팀마다 한 명이 이제 연락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통역도 하고 약간 코디네이팅을 해야 되는데 모든 팀의 준비가 돼 있지만 터키 팀의 연락관을 못 찾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터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반대로 터키 사람인데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저를 선택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6개월 동안 조직위원회랑 같이 일하게 됐고 터키 대표팀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월드컵 끝나고 가야 되지 않겠냐 했었지만 그 월드컵 때 워낙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터키란 나라를 워낙 좋아하니까 매 경기마다 응원도 해주고 터키를 사랑해주니까 저는 그때 이제 한국 사랑에 빠져가지고 저는 앞으로 인생은 터키에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군요. 그렇죠. 가지 않고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는 터키에서 산 시간보다 한국에서 산 시간이 더 이제 많습니다. 길어졌다고 네네. 그런 거죠. 여기서 나이 계산하시면 안 되겠지만 예. 그래도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이 살았습니다. 네. 이제 그 당연히 뭐 귀화를 하시고 이제 한국에서 단란한 가정을 이제 꾸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만큼 또 주한 이 외국인들의 이제 애로사항도 많이 알고 뭐 계실 텐데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가교 역할을 또 컨설턴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저는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제가 학생으로 왔다가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터키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그 자리를 좀 준비해줬고, 그리고 또 이제 월드컵이라는 아주 멋진 그 행사까지 같이 했고, 그래서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삶을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250만 명, 앞으로 이 숫자가 300, 400만 명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5,120만 명 한국 사람들 중에 외국인이 250만 명이 살고 있지만
앞으로 이 숫자가 400에서 500만 명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옛날에 60, 70년대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 외국인 노동자들, 그다음에 회사 사람들, 그다음에 그 이민들을 받았을 때 조금 반대가 있었답니다. 아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이 옛날에 겪었던 그 이 경험, 네. 7, 80년대 거의 비슷한 이 수준에 왔었기 때문에 외국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걱정하지 않아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앞으로 들어올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저는 하나하나 그 스텝들을 경험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외국인이랑 같이 살아가는 멋진 사회가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학생, 직장인, 사업가, 네. 그리고 또 주한 외국인들의 그 조직인 또 GBA를 또 네. 만들어 가지고 하신 만큼 그런 만큼 주한 외국인들의 애로를 그렇죠. 잘 애로사항은 아시고 또 그 충분히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참 많이 할 일이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앞으로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속 살 것이고요. 네. 여행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한국이 아닌 혹시 다른 나라 어디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는 제가 없습니다. 네. 정말 한국을 그만큼 제가 너무 사랑하고 있고요. 한국 분들이 워낙 53년에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새마을 운동 70년대쯤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네. 새마을 운동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사업가들한테 네. 제가 한 3개월 전에 그 아프리카에 출장 한번 갔다 왔었는데 아프리카 사업가분들한테도 강의를 했었는데 그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이템만 수입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 방식이나 정신이나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좀 공부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앞으로 세계에서 5개나 7개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더 올릴 수 있게 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한 마음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게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셔야 되겠지만 GBA 그 출범 취지에 부합하게끔 앞으로 GBA의 역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신환 회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큰 행운이라는 걸 또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